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홍윤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드라이 플라워를 말리는 방법에 대해서 시리즈물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1탄으로 유칼립투스를 말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드라이 플라워를 조금 더 고급지게 말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방법은요, 꼭 유칼립투스가 아니더라도 그린 소재라면 어느 정도는 가능을 하고요. 제가 어느 정도라는 전제 조건을 까는 이유는 완벽하게 프리저버드처럼 보존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자연 건조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완벽한 모양을 구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유칼립투스를 이제 많이 말리실 거예요. 왜냐면 요 싱그러운 그린이 말라도 그렇게 크게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집에서 꽂아놓고 계시다가 점점 꽃이 지는 것 같으면 이제 드라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뒤집어서 말리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드라이를 하게 되면요, 뭐 나쁘지 않은 모양으로 나오지만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모양이 이렇게 말리거나 굉장히 힘이 없고 딱 드라이가 된 느낌으로 이렇게 잡으면 바시러집니다. 요런 게 이제 드라이 지금 보면 화면에 우두두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손에 힘을 세게 주지 않았는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말랐을 때 모양도 그냥 정말 그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꽃처럼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를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말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제 비포 애프터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가까이 클로즈업으로 보시면 이 친구가 자연 건조 친구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약품 처리를 한 친구인데 훨씬 부드럽고요. 화형도 남아있어요. 다만 단점이라면 이 친구는 약간 라이트한 그린으로 같은 유칼립투스 군이임에도 약간 라이트하게 마른 반면에 조금 검게 마를 수 있는 단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운치 쪽으로는 이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볼게요. 그럼 이 친구 보면 자연 건조 그리고 약품 건조 첫 번째, 약품 건조 두 번째입니다. 약품 건조 첫 번째, 두 번째의 차이를 봐도요, 이쪽 약품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라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도 이파리가 이렇게 말려있는 거에 반해서 거의 생화와 비슷하게 펴져있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완벽히 자연 드라이 된 유칼이, 그리고 약품 처리 A 유칼이, 그리고 약품 처리 B 유칼이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확실히 약품 처리 B가 조금 더 원형과 실제 유칼에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차이가 없고 프리저버드 같은 느낌이 나요. 하지만 실제 프리저버드 플라워를 보시면 더 유칼이 생화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약국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글리세린 1A이고요. 그리고 이게 약품 A였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보존화라고 하는 이런 약품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약품 B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하셔서 드라이 플라워를 만드시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스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습기가 남아있는 듯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게끔 드라이 플라워가 가능해요. 그래서 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이렇게 보존액을 사셔가지고서는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색깔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존액에다가 유칼립투스를 넣고 물올림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말리게 되는 건데, 빨간색을 하게 되면 끝에가 빨간색으로 물들고요, 노란색으로 하게 되면 노란색으로 물들고요, 그렇게 물을 들일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오늘 저는 완벽한 실험을 위해서 무색을 사용했기 때문에 색깔 차이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실제 유칼립투스보다 한 톤 정도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리세린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가 보존액을 썼을 때보다는 조금 상태가 덜 완벽하게 마르긴 하지만 그래도 자연 건조를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습기가 있게 마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요, 글리세린 1에 물 2로 섞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대2 비율로 하셔서 너무 많은 양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꽃 줄기 끝만 닿은 다음에 그 줄기 끝에서 친구들이 올라오기만 하면 돼서요. 이렇게 따라주시고, 이 글리세린의 기름기가 우리 식물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일종의 코팅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기가 빠져나가되 그 이제 혈관을 빵빵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빵빵하게 기름으로 쌓이면서 친구들이 습기가 다 날아가서 마르지만 그 기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형이 어느 정도 보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프리저버드랑 제가 다르다고 한 거는, 프리저버드는 다양한 화학 공법을 거친 다음에 만들어져서
정말 완벽하게 형태가 구현이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일부 부분만 따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할 순 없지만 그래도 자연 건조를 해서 혈관에 피가 다 빠져서 말라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름기가 끼면서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유칼립투스를요, 밑에 뿌리 부분이 닿게끔 푹 넣어주시면 돼요. 많이 안 닿아도 되고요. 한 2에서 3cm 정도만 담가주신 다음에 한 6시간 정도 이 상태로 물올림을 쭉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말리시면 이렇게 굉장히 바스러지지 않는 습기가 있는 것 같은 모양의 원형에 보관되어 있는 유칼립투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는 또 이 보존액을 이용하시는 건데요. 이 보존액을 쓰게 되면 안개꽃 같은 경우에는 안개꽃이 마르면요,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마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면 이제 안개꽃이 드라이가 되면 약간 이런 스타일로 드라이가 되거든요. 딱 그 죽은 컬러가 보이는 것도 있고 이 친구가 잘 바스라져요. 그래서 바스라져서 밑에 보시면 지금 제가 조금만 이렇게 털어도 제 주먹 한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 정도로 꽃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를 좀 방지하려는 것도 있고 이 친구들이 마르면서 그 안개꽃 특유의 꽃 몽우리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럼 이제 볼품이 없어지는 것도 있어서 그런 거를 보완하고 또 안개가 흰색이다 보니까 색깔 올림에 굉장히 용이한 꽃이에요. 그래서 그런 꽃들의 색을 좀 입히고 조금 더 오랫동안 볼 수 있게 만들려고 한 게 바로 보존액인데 이제 그 보존액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오늘 유칼립투스를 만들 거고요. 우리가 아까 글리세린 한 요만큼만 해서 꽃 담갔잖아요. 똑같이 보존액도 아주 소량만 유칼립투스를 그대로 끝만 담가서 이 친구는 이제 만약에 저는 무색이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넉넉하게 올릴 건데요. 색깔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리면 그 색이 너무 진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내 색깔이 어느 정도 끝까지 올라오면 거기까지 물을 먹었다는 건데 내가 원하는 정도의 컬러가 나왔을 때 스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짧게 담글 때는 30분, 뭐 조금 더 나은 색을 원하시기 위해서는 뭐 몇 시간도 기다린다고 하니까요. 색깔이 들어간 보존액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농도인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무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저는 안전하게 끝까지 물올림이 됐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그냥 두는 편이에요. 자, 요렇게 두 친구들이 글리세린과 보존액을 끝까지 빨았다는 가정하에 다 꺼내셔서 뒤집어서 말리시면요, 요렇게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 플라워가 부셔지는 단점을 이렇게 보존액을 쓰시면 전혀 부서지지 않고 굉장히 윤택한 느낌이 날 수 있게 하실 수 있고요. 보존액을 쓰시면 확실히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글리세린은 우리가 그냥 자연 건조한 것보다 부드럽기는 하지만 보존액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것도 살짝 투박한 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드라이 정도를 고려를 하신 다음에 이제 가격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와 그리고 아름다운 드라이 플라워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제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이 저한테 엄청나게 큰 응원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직 우리가 드라이 플라워를 만드는 방법이 조금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음 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